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산부인과의 전승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폐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폐경 환자들에게 어떤 증상들이 발현이 되고, 또 그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진료를 하며 치료를 권유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 먼저 이제 폐경 이행기나 폐경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한 80%는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폐경이 됐는지를 알고 싶어요. 저 폐경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 싶은데 검사할 수는 있나요? 라는 등의 질문들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번 시간에 간단히 이제 폐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호르몬제가 막연하게 이제 유방암에 대한 발병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진짜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사들이 보는 표인데요. 이제 마지막 월경을 시점으로 이제 1년 동안 월경을 안 했으면 그때 이제 내가 폐경이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내원하셨을 때에 저 폐경 됐는지, 폐경이 언제 될 것인지를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히 검사할 것은 없고 평균 폐경 나이는 만 50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환자분이 1년 동안 월경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역으로 내가 이제 폐경이 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 이제 월경 주기가 규칙적이던 분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곧 폐경이 오는 게 아니냐, 사실은 생리학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의사들도 이 한 환자에서 폐경 이행기가 한마디로 이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월경 주기의 변동이 어느 정도, 몇 달이 갈지 아니면은 몇 년이 갈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외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폐경 되기 전의 시점에 자궁 근종이나 아니면은 부정출혈로 인해서 아니면은 자궁 내막 증식증 등으로 인하여 자궁을 이제 사전에 적출을 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 아니면 40세 이전에 이제 폐경이 좀 빨리 온 조기 난소 부전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테이블이 항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평생에 한 번 이제 경험하게 되는 폐경 증상들, 그 시작점이 다 누구나 있게 되는데요.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은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지가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폐경 관련 증상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이 저 난소 나이 상태를 알고 싶어요, 아니면은 제가 폐경이 언제 될지를 알고 싶어요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검사가 막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의사도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즘에 이제 난소 나이 보는 검사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에 이제 FSH라는 농도와 에스트라디올이란 농도를 통해서 폐경 전에는 이런 식의 패턴을 보였다 하면 폐경과 동시에 이제 역으로 변하게 되는 호르몬 레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보통 요즘에 난임 환자들에게 많이 시행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폐경 이행기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혈중의 AMH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상태이다를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이 또 해보셨을 수도 있는 검사인데요.
예를 들어 뭐 만 45세 환자가 이 AMH라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검사 결과는 뭐 숫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이제 해석을 의사가 이제 환자분들이 알기 쉽게 만 45세이긴 하지만 이제 난소의 나이는 뭐 만 43세입니다. 아니면은 만 47세입니다. 등으로 이렇게 예측을 좀 할 수 있도록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AMH란 수치는 그럼 높을수록 좋은 것이냐 아니면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냐가 또 사실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25세, 30세, 35세, 40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AMH의 레벨은 점점 역으로 떨어진다, 감소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떨어지는 속도가 같지도 않고 그리고 시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친구가 와서 검사를 하더라도 AMH의 레벨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천적으로 그 여성분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혹은 생활습관, 뭐 음주나 흡연 아니면은 뭐 이제 암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특히나 골반 쪽으로 받았던 환자분들 혹은 난소의 낭종, 난소에 혹을 떼는 수술을 사전에 받았다거나 아니면 피치 못하게 한쪽의 난소를 절제를 했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이건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AMH 레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폐경 이행기 그리고 폐경 때는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발현이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증상들을 환자분들이 다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증상들, 이 많은 증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이제 폐경 이행기 혹은 뭐 폐경, 갱년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약간의 월경 이상, 그러니까 월경이 규칙적이다가 불규칙적이게 되고 혹은 갑자기 끊기게 되고 아니면 월경량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는 이런 다양한 패턴으로 발현이 되고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혈관운동신경 증상이 발현됩니다. 한마디로 뭐 얼굴이 화끈거린다던가 아니면 땀이 난다던가 이제 그러한 얼굴 홍조 등의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나요. 기분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해요. 라는 증상들이 보통 초기에 발현이 되고 중기쯤에 되면, 그러니까 폐경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요도나 방광이나 아니면은 질 쪽으로 생식기 위축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을 이제 의사들이 인지를 하고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경이 됐건 안 됐건 이제 폐경 이행기부터 폐경 환자분들이 외래로 오셨을 때 폐경 관련 증상을 진료 목적으로 외래로 오셨을 때 이제 이러한 설문 작성을 보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쿠퍼만 인덱스라고 해서 이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지표를 체크하는 것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좀 이제 의사도 그리고 환자도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검사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점수를 이제 합산을 해서 이제 그 이상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이제 가장 많이들 호소하시는 증상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안 덥다고 하는데 저만 더워요. 저만 땀이 나고 더워서 막 부채질하고 겉옷 벗게 돼요. 라는 등의 증상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계속 많이 보게 되면 이제 의사들은 그날 때 원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난소 기능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분비를 했던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겠고, 결국은 이제 머리 쪽에서 이 온도를 조절하는 데 문제가 좀 생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전에는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온도에는 조절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크게 상관을 하진 않았지만, 크게 증상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내가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오른쪽 비와 같이 이러한 그 존 자체가 좁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었던 존이 좁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이 존만 벗어나도 굉장히 오한이 들거나 땀이 많이 나거나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냐? 사실은 뭐 89%라고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긴 하지만, 뭐 그냥 거의 90% 정도의 여성은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을 하고, 그 중에서 열성 홍조, 밑에서부터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얼굴 쪽으로 많이 좀 힘든 증상이 60%로 가장 많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증상을 경험하는 거는 이제 내 상황이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럼 이제 저는 이 증상을 뭐 몇 개월, 몇 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의사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정답이고, 이제 통계를 말씀을 드리게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80%는 한 정도에서는 1년 이상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4분의 1에서는 25%에서는 5년 이상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게 되는데, 이제 한 달에 뭐 수회, 한 시간의 수회를 심하게는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현되게 되면 보통은 한 1에서 5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럼 주변에 이러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가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밤이나 아니면은 이제 온도 자체가 더울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좀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맵고 뜨거운 음식을 섭취를 할 때 조금 더 이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 폐경 환자분들이 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함에 따라서 이제 피부의 콜라겐이나 이런 이렇게 피부도 많이 되게 노화가 되는 것처럼, 결국은 아기 낳는 길도, 그리고 외음부도 이제 위축이라는 현상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어지고 있던 이제 월경을 하던 시점에서는 이렇게 질 내에 이제 그 점막이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촉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폐경이 되게 되면은 이만큼 얇아지게 되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되게 큰 병이 생긴 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선생님 진료실에 오셔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선생님 저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밑에가 좀 많이 화끈거리고 아프고, 증상도 씻어도 가시지도 않고, 뭔가 지렁이 기어가는 느낌도 있고, 뭔가 좀 분비물 때문에 불편도 하고, 아무튼 일상생활에 좀 신경이 쓰일 정도로 좀 불편합니다 라는 증상들을 다양하게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제 물론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함에 따라서 발현될 수 있는 이런 외음부 위축증으로 진단이 되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저도 나중에 이런 증상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여성들이라면 증상이고, 개인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폐경된 이후로부터 몇 년 지났는지에 따라서 증상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것만 있다고 호르몬 치료를 잘 권하지는 않지만, 이것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국소적인 호르몬 치료를 권유를 드리고, 그리고 치료 효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한 달 넣었다고, 3개월 넣었다고, 약을 투약했다고 치료가 평생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증상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과 동반해서 생기는 또 한 가지의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이제 탈출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탈출되거나 이제 질 앞에 있는 방광이 질 쪽으로 탈출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질 후벽에 있는 장이 이제 질 입구를 통해서 탈출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이것도 상당한 스트레스고 이제 굉장히 놀라시죠. 아무래도 이러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밑에 뭔가 안 만져졌는데 뭔가 계란만큼 크기에 뭔가 자꾸 만져져요. 탁구공만큼 커졌어요. 주먹만큼 커졌어요. 라고 하면서 많은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이러한 탈출증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러한 장기들을 방광이나 자궁이나 장을 지지하는 골반 근육 자체가 굉장히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느슨하게 되면서 장기 탈출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저도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보통 자연분만한 경우에 조금 더 리스크가 높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저도 아이 둘 낳았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잘못하거나 뭐 잘못 먹었거나 해서 그래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폐경이 되면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누구나 다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특히 분만을 많이 하신 분들께는 생길 수가 있는 증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탄력 저하로 인한 질 위축증이나 탈출증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폐경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또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뼈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들이 생겨서 병원에는 많이들 오시기는 하세요. 초기 때 아니면 폐경 이행기 때. 그런데 저희는 이제 증상도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의 금기증이 아닌 경우에는 증상 완화를 통해서 이제 삶의 질 개선을 도와드리는 것도 한 가지의 치료 목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뼈는 사실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러지기 전까지는 좀 아시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러지기까지 두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폐경된 경우에 이러한 골밀도를 측정을 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좀 확인하는 검사들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관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조기 폐경, 그러니까 40세, 평균 폐경 나이는 만 50세인데, 이제 한 40세 이전에 이제 폐경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기난소 부전 혹은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임기여야 되는데 이제 폐경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월경하기 너무 싫었는데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제 그럴 때 좋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없는지, 내 나머지 부분 뭐 심혈관이나 뼈나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폐경이 빨리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그만큼 빨리 덜 나오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 후에 다른 사람들 폐경되는 나이대까지 호르몬 치료를 좀 하는 것을 권하게 됩니다. 또 체중 증가가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체중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 이행기나 폐경 때 금기증이 아니면 이제 폐경 관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호르몬 약을 이제 투약하게 되는데, 이제 시기적절하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조금만 굶어도 잘 빠지고 말랐고 한데 요즘에 배로 많이 살이 찐다, 이런 증상들을 되게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저도 지금처럼 먹고 지금처럼 운동 안 하면 저는 환자분 나이 때 더 많이 살이 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여성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특히나 배 쪽으로 복부 지방은 증가한다라고는 사실 이미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폐경 후에 이제 되려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이때 살이 하도 찌니까 이 약 때문에 난 원래 괜찮았는데 이제 약 때문에 살이 찐다. 그래서 이제 자가로 약을 막 끊고 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이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배 쪽에 살이 축적되는 것, 지방이 축적되는 것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발표된 바도 있음을 한 번씩 설명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을 처방하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자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굉장히 약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하나가 우월하지는 않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다 투약을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방암 환자 그리고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종양이 생긴 경우에 그리고 원인이 불분명한 자궁출혈이 있을 때 혈전 색전증을 앓았거나 과거력이 있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투약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내가 빨리 먹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최대한 늦게까지 증상을 참았다가 늦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또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 전제는 금기증이 아닌 환자분들에 한해서 이제 폐경 호르몬 치료를 처방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여성의 나이가 6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은 폐경이 된 지 10년 미만의 증상이 있는 폐경 여성들에게는 호르몬 투약하는 것을 권하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왜 효과적이냐? 아니면 폐경 관련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외음부 위축증이나 골다공증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만 호르몬 투약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또 호르몬 투약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투약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약을 그냥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바쁘시다 보니까 계속 약만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의사도 얼굴만을 보고서 이 환자의 유방이나 아니면 혈액 검사에 콜레스테롤, 간 기능, 콩팥 기능, 아니면은 뼈의 상태를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진을 하면서 투약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게 됩니다. 검진은 사실 이렇게 써있기는 좀 이렇게 거창하게 써있는 것 같은데 이제 국가검진에서 나오는 경부암 검사나 유방암 검사는 이제 국가검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적 관찰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처음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때에는 이제 혈액 검사 그리고 최근 2년 내 유방 검사나 경부암 검사 결과가 괜찮았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력은 없는지 과거력은 없으신지 그리고 골밀도 뼈는 괜찮은지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이나 자궁 내막 그리고 난소 나팔관 쪽은 문제는 없는지를 본 다음에 이제 투약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르실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기증이 안 되고 투약을 권고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약들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권유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 써 있는 속이 울렁거려요, 살찌는 것 같아요, 몸이 붓는 것 같아요, 출혈이 생겨요, 기분이 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등등등등의 증상들을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은 처음 약을 드릴 때 한 달치만 저는 먼저 드려보고 괜찮으시면 더 장기 처방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처음에 먹는 3개월 정도는 이제 약제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연구 결과들에서 이제 처음 먹는 3개월 동안은 유방통이나 부정출혈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약을 시작합니다. 이제 유방암이 막연하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약 처방을 할 때에 자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을 투약을 할 때 여성 호르몬을 투약을 하고 또 자궁 내막도 암 안 생기게 이제 좀 같이 추가적으로 투약을 해야 되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을 투약하다 보니까 자궁이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5.6년을 사용했을 때 이제 유방암의 위험이 다소 증가는 하더라라는 것이 여기에 얘기였고, 근데 이제 여기서 1년에 여성 10,000명당 8명의 증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께 이제 득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실적으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1년에 여성 10,000명당 8명에서는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반면에 자궁이 없는 분들이 드시는 호르몬 약은 자궁이 있는 여성이 드시는 호르몬 약과 다른 종류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러한 환자분들은 사실은 7.2년을 사용을 했는데 또 유방암의 위험도가 되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런 환자들을 13년 정도 이제 추적 관찰을 계속 했는데 이제 유의하게,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게 21% 정도나 유방암의 발병이 감소하더라라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디테일하게 아실 수가 없죠. 알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궁이 없는 분들은 이제 호르몬 투약을 필요할 경우에 하셨을 때 유방암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진은 물론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위험을 좀 한간에 떠도는 그런 유방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크게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가 호르몬 투약하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전에 물론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부인과 초음파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문제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호르몬 약을 시작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 그 전이건 후건 중이건 어쨌든 이제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폐경 후의 여성이 이제 질출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경우에 물론 또 이제 얼굴만 봐서 알 수 없으니 이제 부인과 초음파를 봐야겠죠. 부인과 초음파를 봤을 때 자궁 내막 두께를 특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 두께를 특정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권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조직 검사라는 것을 의사가 권하게 되는 것은 이제 초음파만을 봤을 때 이게 뭐 물론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웬만큼 이제 보이긴 하지 추적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내막 증식증이나 내막 암은 아닌지에 대해서 감별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혈전증이게 되는데요. 이제 60세 미만, 아까 제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0세 미만에서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맥 혈전증의 위험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아주 이제 조금 비만인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맥 혈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호르몬 약을 투약을 권고하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경피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피부에 바르는 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폐경된 다음에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제 후반기 쪽에 이제 심장병, 혈관병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도 아까 이제 정맥 혈전증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와 비슷하게 이제 빨리 투약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 60세 이전이나 폐경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의 환자분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런 분들 좀 빨리 시작했을 때는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 리스크 크게 없이 호르몬 투약을 권고해 볼 수가 있고, 되려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은 대부분 32% 정도 감소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호르몬 투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컨선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꼭 호르몬 약만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체 약물 요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약을 투약할 수 없는데 이제 열성 홍조나 발한이나 이런 증상들이 너무 일상생활에 저해할 정도로 많이 좀
발현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신경과나 이제 이런 쪽에서 처방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을 하는 다른 대체 약 혹은 식물성 호르몬 약을 투약을 함으로써 증상 완화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제가 투약 경로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림들, 약제에 대한 그림들은 대부분 이제 경구, 먹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환자분들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이제 위축증, 질 위축증에 대해서는, 건조증에 대해서는 그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진로, 트랜스 바자이날로 이제 질정을 넣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정맥 혈전증을 진단된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런 위험이 높은 여성이거나 아니면 혈액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높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만, 키 대비 체중이 35 이상인 여성들, 아니면 흡연 여성, 혈압이 잘 조절 안 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보다는 이제 피부에 바르는 이제 여성 호르몬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제들도 이 먼저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걸 이제 처방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또 환자분들이 물어보시죠. 아,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합니까?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본인이 지금 드시고 있는 중이라면 친구분들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체감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1+1은 2다 라고 나온 공식처럼 딱 이렇게 정형화된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고 있고, 이 사람의 과거력은 어떻고, 가족력은 어떻고, 키 대비 체중은 어떻고, 뭐 유방, 뭐 혈액검사, 산부인과 초음파, 뼈, 그리고 폐경 관련 증상, 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의사가 모든 걸 종합을 해서 투약을 더 권할지 말지를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먹고 끝내야 된다, 10년 먹고 끝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은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랑 면담을 하다 보면 진료 시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증상도 굉장히 힘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와 베네핏, 득과 실이 있음은 인지를 하시고 이제 더 득이 크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내가 지금 먹고 있다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의학적으로는 이제 검사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복용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환자분들도 뭐 주변에 누가 유방암 걸렸어요, 특히나 자궁 없어서 이 약은 유방암 발병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그게 이제 귀에 안 들리는 환자분들이 분명 계세요. 그런 환자분들은 이러한 약을 투약을 함으로써 얻는 객관적인 득은 더 훨씬 크겠으나 본인이 심적으로 느끼는 뭔가 그런 부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환자분들의 면담 그리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같이 이제 약을 투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중단을 만약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 이거 또 증상 생길까봐 걱정되는데 이거 뭐 용량을 줄여가면서 투약을 하다가 천천히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끊어도 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질문들을 또 하시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끊었을 때 다시 이러한 뭐 열성 홍조나 이제 발한이나 이러한 뭐 짜증남 이렇게 그런 것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사실은 저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예측은 할 수가 없고 그게 어떤 검사를 토대로 그 증상이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은 할 수 없는 건 좀 안타까운 사실이고, 단 이제 갑자기 끊건 서서히 끊건 사실은 이제 그 증상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발현의 정도와는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끊게 되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모든 거에는 다 득과 실이 공존을 합니다. 어떤 약을 처방을 해도 이제 다 막 뭐 부작용 이게 엄청 길게 써 있잖아요. 모든 약제 설명서 이렇게 열어보면
부작용 생기라고 의사가 처방을 드리는 건 물론 아니기는 하지만 이제 득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이 생길 수 있음을 감수하고 이 약을 선택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베네핏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제 리스크보다 베네핏이 훨씬 더 우위하게 되는 경우에 금기증이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아마 드렸을 거고요. 폐경된 지 한 가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폐경된 지 10년 이내 60세 미만 한마디로 이제 환자분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검진 받았을 때 문제 없으면 전 나중에 먹을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득실을 비교를 해서 이제 시작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막 애써 참을 필요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시면 가족력도 없고 과거력도 없으시면 참아서 삶의 질을 막 굳이 떨어뜨리는 정도까지 참기를 잘 권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올라와서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폐경 후에 꼭 받아야 할 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폐경 후에, 폐경이라는 거는 1년 동안 내가 월경이 없을 때 이제 폐경이라고 진단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꼭 받아야 할 검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국가검진에서 이미 이제 짝수년생이시면 2년에 한 번씩, 짝수년생이시면 짝수년도에, 홀수년생이면 홀수년도에 나오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방암 검사와 자궁 경부암 검사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것 이외로 이제 폐경이 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약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단 국가검진에는 부인과 초음파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부암 검사를 하셨다고 해서 이제 자궁 내막이나 난소에 대한 암의 스크리닝 검사는 되어지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와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는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도 기본으로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간기능, 콩팥기능, 콜레스테롤. 왜냐하면 이제 이 혈관 자체가 폐경 전과 후가 굉장히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 전후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관 내에 이제 굉장히 많은 찌꺼기들이 끼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동맥 경화증이나 다른 합병증들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지질 검사, 콜레스테롤 관련 검사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30대 후반 자궁 내막암으로 자궁 난소를 적출했습니다. 클리마토프란정을 복용한 지 2달 되었는데요. 온몸이 다 아프시대요. 온몸이 다 아프시고 불면증, 두통으로 힘듭니다. 또 가족력도 있으시네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선은 우리 환자분이 아무 이제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이제 이모나 고모 두 분이 유방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호르몬 치료, 본인의 유방 검사가 괜찮았으면 이제 투약을 권고를 드려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환자분 자체가 이제 자궁 내막암으로 전 자궁이랑 난소를 이미 적출을 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은 이제 에스트로겐에 디펜던트한 캔서,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식물성 호르몬약을 복용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식물성 호르몬약이 진짜 호르몬약보다는 이제 그 증상의 정도를 조절하는데 덜 조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한 약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다른 신체학적인 뭔가 증상이 발현되긴 해도 자궁 내막암의 과거력 때문에 클리마토프란이나 이런 식물성 호르몬 약으로 대체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건조증에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쵸, 이게 참 상당히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나 말이나 고민되기도 하고 뭔가 큰 병이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증상이고요. 이제 보통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경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국소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소, 여성 호르몬 아마 병원에 가시면 다른 데 문제가 없으시면 이제 아마 질정을 받으시긴 하실 겁니다. 이 질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지금 한국에는 한 2종류 정도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종류를 받으시건 이제 너무 위축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질정을 넣기 시작하시면 처음에는 많이 더 자결감도 심하고 많이 불편한 증상들을 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넣다가 그런 증상 생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또 저희 또 큰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이제 너무 위축이 된 상태에서 질정을 넣게 되는 환자분들께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로션을 발랐을 때도 처음에는 좀 많이 따갑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계속 좀 발라주면 좀 보습도 되고 많이 좀 부드러워지는 걸 좀 느끼실 텐데, 이제 질 위축증에 대한, 질 건조증에 대한 호르몬 질정 삽입도 비슷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넣으실 때는 좀 더 자결감이나 화끈거림이 좀 심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불편은 하시고 놀라실 수는 있지만 틀린 건 아니다. 이 고비를 좀 넘기셔야 이제 많이 좀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폐경 후에 10년, 20년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것도 비정상적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얼굴 화끈거림이나 땀나는 증상이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 20년 지나도 아무 증상 없으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부분이죠. 네. 대신 이제 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의사가 막 이렇게 막 검사를 권하는 게 진짜 필요해서 사실 하는 게 대부분이긴 할 텐데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 증상 때문에 가긴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이제 폐경 관련 다른 합병 이제 순차적인 자연스러운 이제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등등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아마 더 이제 검사를 챙기실 겁니다. 네, 그건 조금 더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귀찮긴 해도 의사 선생님 챙겨주니까. 근데 이제 아무 증상이 없다 보면 이제 또 그 뼈나 이제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검진을 잘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걱정은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방에 석회가 있는데 호르몬제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족력도 없으시고 유방 석회는 2년 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대로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한국 여성은 대부분 유방 눌러찍는 유방 촬영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석회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치밀 유방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좀 들으실 텐데요. 단순히 다른 종교 없이 석회화가 있는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는 괜찮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밀 유방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치밀 유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밀 유방이라 제대로 평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찍는 행위 자체는 했지만 이게 안개 낀 것처럼 뿌연 상태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방 안의 실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 플러스 이제 유방 초음파 결과를 토대로 이제 조금 더 유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폐경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폐경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군요.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됩니다. 이제 폐경 전이라고 하면 어떤 약을 정확하게 이제 드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약을 조제해서 복합으로 드리던가 아니면 이제 경구 호르몬 약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이 폐경 전이나 후나 어쨌든 복용하면 뼈의 골절률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골밀도도 향상시켜 준다라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뼈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중증 지방간이 있으면 호르몬제를 먹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방간은 결국은 이제 지방간을 통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초음파를 봤을 때 지방간인지, 네, 지방간은 있지만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는 괜찮은 것을 확인하셨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크게 나쁘지 않은 걸 보셨다면 사실은 투약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간 수치가 막 약간 올라갔다고 막 투약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 그게 심해지면 대부분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많이 이제 상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간의 유무는 참고를 하겠지만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 아까 제가 호르몬 투약을 할 때 다양한 먹는 약도 있고 피부에 바르는 약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드시는 약보다는 피부에 바르는 약을 조금 더 선택하시면 어떨까라고 질문만 봤을 때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만 61세에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 61세에 드셨군요. 그게 올해 4월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8월에 초음파에서 근종이 있다고 수술을 권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해도 될까요? 근데 호르몬제는 아마 굳이 만 61세에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폐경 관련 증상이 정말 좀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심하게 있었던 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수술을 아마 전 자궁 적출술과 양측 부속기, 난소 나팔관 절제술을 아마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제를 자궁이 있고와 없고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기는 한데 결국은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 결과를 봐서 내막이나 난소의 조직학적인 진단을 확인을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궁이 없다고 다 이제 똑같은 약을 사실 복용하는 건 아니고 또 그 조직검사, 자궁을 뗐을 때 그 조직검사 결과가 또 어땠는지에 따라서 자궁이 있는 여성의 호르몬 약처럼 복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짜 자궁이 없는 여성의 호르몬 약처럼 복용을 해도 되는지가 좀 갈리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검사 결과 확인하지 않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해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폐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폐경 관련 증상은 무엇이며 이제 내가 평가를 어떻게 받아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약제 선택을 좀 이제 해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